자, 다음을 간단히 해달라고 그랬네. 결국은 7하고 49가 보여야 하고요. 자, 7은 6분의 5제곱이고, 다음에 49가 7의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8분의 7이 있어. 근데 괄호가 있을 땐 지수끼리 곱해지죠. 그래서 일단 6분의 5는 있는데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4분의 7제곱이 되겠지. 2하고 8이 약분되니까. 근데 곱하기 일 땐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7에 6분의 5에서 4분의 7을 4분의 7을 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12분의로 통분을 했다고 한다면 6분의 5는 12분의 10일 거고 얘는 21일 겁니다. 자, 그래서 7분의 7에 마이너스 12분의 11 제곱이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A, B의 6제곱을 표현하랬어. 그럼 A가 일단은 제곱근이죠. 2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리고 B의 4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런데 우리는 일단 B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1제곱을 양쪽에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에서 B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의 8분의 1제곱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B의 6제곱 우리가 구할 건데 결국 A, B의 6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6제곱 곱하기 B의 6제곱이죠. 근데 A가 2의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거의 6제곱이니까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3의 8분의 1인데 결국 6하고 8분의 1 곱해지니까 8분의 6일 건데 약분하면 4분의 3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의 제곱이 4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보면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n제곱이 a라는 식이 있었을 때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정식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n이 짝수면, n이 만약에 짝수면 우리가 그 뒤에 숫자를 보고 n이 짝수일 때와 다시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짝수일 때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곡선과 동일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 x축이 이런 상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1차 직선과 유사한데 쉬어있는 곡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고 결국 a가 양수면 즉 이게 y는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y는 x의 n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한 실근이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실수의 근이 되는 거지. 그게 n제곱 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이 X축이죠.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실근이.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아래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Y는 A라는 직선인데 음수고 얘는 양수일 때지. 그럼 이때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A가 양수이건, A가 0이건, A가 음수이건 항상 한 개의 점이 만나죠. 그래서 양수이건, 0이건, 음수이건 모두 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25의 4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어.
자, 여기 보면 네 제곱근이라고 그랬지 네 제곱근 중 실근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실근의 말은 없을 땐 그냥 이 4라는 숫자가 결국 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25의 4제곱근은 4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 자체는 4개입니다. 하지만 실근이 얘는 없는 거지. 이게 음수니까. 그러면 허근 4개와 실근 빵개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근은 4개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니까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 자, 실수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그래프가 떠올라야 하고 27이라는 건 양수니까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한 개인 거야. 근데 이게 개수가 아니라 값을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이게 3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x 세제곱이 27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하고 27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x가 3인 겁니다. 실수는 3이다. 옳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면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쟤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허수가 두 개라고 그랬는데 자, 세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세 개가 존재하죠. 근데 세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실근이고 두 개는 뭐다? 허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니은처럼 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 돼. 자, 얘가 넘어가면 x의 세제곱 플러스 5의 세제곱은 0이 돼서 x 플러스 5,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x값,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x값을 구하시면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얘는 실수니까 실근이야. 그러니까 한 개인 그 실근이 마이너스 5였던 거고요. 그럼 허근은 뭐냐면 2a분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루트 속에 음수인 거 보이죠? 얘네들 두 개가 허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으라면 직접 인수분해 하셔서 찾으셔야 돼. 아, 리을 보면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자, 개수가 아니라 4뿐이다 이런 말을 했죠. 256이면 양수니까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4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또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 그 하나가 4가 아니라 누군지를 보자고요. 4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4차 방정식입니다. 256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256은 4의 제곱, 4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x가 4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얘가 짝수 빼기 짝수니까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런데 이 녀석이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허근을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4의 제곱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4i라고는 허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개수의 개념도 그래프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보면 로그의 계산이네. 자, 우리가 로그의 덧셈 뺄셈을 할 땐 여기 밑이 동일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루트 3이 다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밑을 3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9 루트 2고요. 플러스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6은 6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과 여기 2분의 1은 나가서 2분의 1과 2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거가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는데 로그 3하고 2의 2분의 3 이렇게 올려 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럼 밑은 다 동일하게 됐고 더하기일 땐 곱하기, 빼기일 땐 나누기라는 규칙이 있죠. 연산 규칙이. 자,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6이고 마이너스는 나누기니까 분모에 뭔가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분모를 확인해 보면 요게 2분의 3제곱을 분리를 해보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2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일단 약분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루트 2가 약분되니까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밑이 3인 상태에서 남은 아이들을 유심히 보니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9는 3의 제곱이고, 그렇죠? 루트는 2분의 1인데 곱해 있으니까 더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3의 1제곱도 더해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여기가 2분의 7이죠? 여기가 2분의 7입니다. 근데 로그의 연산규칙 중에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고, 이과 진수가 같아진 건 1이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근데 계산이 틀렸네. 자, 다시 별점을 잘못 봤나? 여기 2분의 1분의 나갔고요. 2분의 3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맞습니다. 2루트 2. 여기가 9루트 2네요. 쏘리. 네, 큰 실수를 했네. 자, 다시. 여기가 지금 9루트이고 6이 있으니까 이렇게 루트를 뒤로 뺍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였죠? 이 상태야. 그럼 약분을 하면 얘 소거되죠? 그럼 얘가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3 내려가서 정답은 3이 되겠네요. 5번 가겠습니다. 평행이동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 보면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고 평행했던 이놈하고 겹쳤다. 즉 같은 식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y-n은 2의 x 빼기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함수식과 위에 요 함수식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는 더하기 4가 있고, 그래서 요 식을 이 빼기는 저쪽 이항을 시키면 x-m 그리고 플러스 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밑에다 써보면 32가 2의 5제곱이죠. 그럼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뒤에 더하기 4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식은 같아야 하므로 m이라고 하는 건 빼기 5가 되고요. n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6번 갈게요. 자, 6번 보면 로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평행이동 얘기가 나와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평행이동할 때 누구를 평행이동하는 거야? 자, 누구를 평행하느냐는 건데 얘를 평행이동하죠. 이 녀석을 평행이동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저 식의 변화를 줘보자. 자, y 마이너스 n은 그 다음에 x 빼기 m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또 뒤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요 그래프가 결과가 되는 거지. 얘 두 개는 같아야 한다는 거야. 음. 자, 그럼 저 밑에 식을 내려놓고 분리를 해볼 건데 차이점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여기 3x, x의 개수가 3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없어요. 얘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요 3의 의미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밑과 진수가 같으니 여기는 그냥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검은색 식을 변형을 해보면 y는 여기가 x 빼기 m이고 저 빼기 n이 n 넘어서 플러스 n이겠죠? 이온 석과 연수가 같아야지. 그래서 n은 1이고요. m은 빼기 m, 빼기 3, 그래서 3입니다. 그래서 두 m의 곱은 3이 되겠네. 7번 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면 세 개의 값이 쭈루룩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4개 변수 k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러면 위치 3인 로그 a가 27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b는
k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 27분은 3k가 되는 거죠. 근데 27, 9, 3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쏘리 여기 숫자였네요. 얘가 숫자였어. 그러니까 굳이 k를 안 해도 돼요. k 이제 어떤 숫자나 이런 게 없을 때 문자만 이루어질 때 우리가 k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부터 정리를 합시다. 여기 일단 큰 의미가 없고요. 안 풀린다가 아니라 풀리는데 의미가 없어. 자, 로그 27은 3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지수끼리 앞으로 나가서 3분의 2가 되고 밑과 진수가 같아져서 곱하기 1이 됩니다. 즉 3분의 2란 거야. 얘가 3분의 2라는 소리고, 그러면 분자에 분수가 있으니 여기다 3, 여기다 3을 곱했을 때 9분의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9분의 2라고 시작한다고 두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27이니까 여기다 3, 여기다 3 곱해서 27, 6일 겁니다. 따라서 위치 3인 로그 A는 6이라는 얘기고요. 분모가 9, 9 똑같으니까 분자인 위치 9인 로그 B는 2랑 같아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찾기 위해서는 로그가 사라져야 하니까 지수의 힘을 빌려서 A가 여기도 3이 들어오는 겁니다. 3이 6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얘는 3이 아니라 9라고 해야겠네. 밑이 9니까 9가 와야만 사라져. 이렇게. 그래서 B는 9의 제곱인데 9가 3의 제곱이니 3의 4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B는 밑이 같은 아이들의 곱이니까 결국 더해서 3의 10제곱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보면 로그 방정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더하기 하기 앞서서 뭐가 밑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라. 빼기네요. 자, 빼기면 어떻게 돼? 나누기가 되죠. 자, 그래서 로그 3 하고요. x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2x 빼기 플러스 4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녀석이 1이란 얘기는 결국 요 얘기입니다. 밑과 진수가 같아 1이니까. 따라서 x 플러스 1, 2x 플러스 4는 뭐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의 곱이 같으니까 2x 플러스 4와 3x 플러스 3은 같아서 그리고 x는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 물론 이 문제에서는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아니나 우리가 확인을 항상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 로그라는 아이는 진수와 밑에 조건이 있어. 정의에 조건이 있어서 이 x값을 여기에 넣었을 때 얘가 0보다 큰지 여부 확인하는 습관 가지세요. 그래서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답으로 인정하셔도 된다는 거. 자, 9번 가겠습니다. 부등식인데 부등식 나오면 지수건 로그건 뭘 봐? 이게 증가니 감소인지를 봐라. 자, 그리고 두 값이 지금 다르죠? 2분의 9, 9분의 2.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지면, 즉 9분의 2로 가면 부등호 바뀌어야 하니까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얘를 2분의 9로 바꿉시다. 그럼 9분의 2라는 건 2분의 9와 역수관계니까 빼기 1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뒤에 빼기 3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플러스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2분의 9에 대하여 4x 플러스 7제곱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 이렇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얘를 계산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됐네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보면 그래프가 있죠? 우리가 그래프 나오면 항상 이 점들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 이런 점들. 자,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도 주어졌네요. a라는 좌표를 a, b라고 그랬대. 오케이. 그러면 미수가 두 개고 10을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느냐의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단 여기 x 좌표를 줬죠. 1이라고.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b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b가 2라는 건 이건 a, 2란 얘기야. 그럼 이 a라는 점 역시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에다 2 넣고 x에다가 a 넣으니까 결국 a가 2의 제곱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b는 2고 a는 4니까 로그 2의 8인데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최대최소에 대한 얘기야. 최대최소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의 증가감소 형태만 파악하십시오. 지수 로그는 증가 아니면 감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밑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자, 얘가 1보다 작잖아. 0에서 1 사이. 그러면 감소함수 형태를 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지수함수를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으셔야 돼. 형태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정확히가 아니라. 그러면 감소함수고 결국은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도 사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1이고 어딘가가 10일 거 아니야. 여기가 빼기 1이고 얘가 10이라고 당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래프는 이 구간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 감소함수라는 거 우리가 파악했으면 x의 제일 작은 마이너스 1 얘를 fx라고 한다면 제일 작은 x값이 들어갔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감소니까 최대값이 돼야지. 얘는 최대값이 돼야 하고 만약에 x의 최대인 10이 들어갔을 때는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야? 요 점이 10, 빼기 6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점을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하면 y에다가 마이너스 6 넣어주고요. 자, x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1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a가 되고 빼기 3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더하기 3이 될 테니까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는 로그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밑을 동일하게 하여 지수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소거가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먼저 주니까 3이 되고 결국 쟤는 3의 세제곱 2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남아? a 플러스 10이 남죠. 따라서 a는 17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네. 12번 가겠습니다. 몇 배 관계인지를 물어봤네요. 여기 보면 조건들을 확인해 봅시다.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 t시간이 처음의 3의 kt배. 자, 이렇게 뭐뭐으라는 표현. 처음 양의 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양을 a라고 했을 때 쟤는 3의 kt 곱하기 a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곱하기 의미죠. 자, 요런 의미가 된대. t시간이 지나면 이게 된대요. 이게 미생물의 양이야. 자, 배양된 미생물의 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12시간 후라는 말이 나오네. 자, 여기 보면 12시간 후에 3배가 됐다고 했어.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문자의 값이다? K 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배가 됐대. 그쵸? 그러면 3일 후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12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결국 T가 12가 되니까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처음 양을 A라고 했으니까 A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다? 처음 양의 3배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처음 양의 3배가 돼. 근데 12시간 후의 양은 얘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A는 서로 소거가 되고 결국 K 값이 12분의 1임을 알 수 있어. 이게 3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되어야 돼서. 자, 그러면 처음 양을 물어봤고 3일 후라는 말도 했네요. 자, 그럼 3일 후면 얘는 시간 단위잖아. 그러면 3일이라는 건 하루가 24시니까 72시간이 된 거야. 즉 K 값은 7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배수의 개념이고 결국 이 값이 몇 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K는 12분의 1이었고 K가 찾아졌으니까 T는 72시간이 되면서요. 그죠? 약분하니까 3의 6제곱 3번이 되는 겁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보니까 누군가의 제곱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보면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란 말이 있고요. 이 값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 근이다. 자, 우리가 이 근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저건 어떤 방정식의 x값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의 x값이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값, 요 값이 근이니까 저 녀석이 저 친구가 x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방정식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자연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x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 식은 등호는 성립해야죠. 자, 그러면 저 루트가 2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이죠. 얘랑 곱해져서 14분의 2분의 3이니까 14분의 3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x고요. 거기에 n제곱을 했더니 자연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지수인 14분의 3n 5가 있고 이 값이 자연수이거나 0이어야 한다는 건데 얘가 0이 되려면 n이 0이 되는데 두 자리 자연수가 안 맞죠. 자, 그러면 자연수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분모가 사라져야 하니 n이라는 값은 14의 배수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결국 14 곱하기 1이 14니까 두 자리의 시작이고 14 곱하기 7이 98이죠. 이게 두 자리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1부터 7까지 변했으니까 총 몇 개? 7개의 n값이 존재한다 하시면 되겠네. 14번 가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보이셔야 돼. 이게 마이너스 x니까 제가 분수식으로 바뀔 거고요. 치환을 해서 갈 겁니다. 25에 x라는 항을 a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를 알아야 하고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될 거야.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모든 y값은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다음 a값. 자, 그러면 이제 쟤는 a가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또 분리를 해보면 25의 제곱 곱하기 25의 빼기 x죠. 근데 빼기는 역수니까 결국 25의 제곱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130입니다. 저 25의 제곱이 어떤 문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30a 플러스 25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25라는 친구가 5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5를 3개 곱한 125와 5로 분리를 했을 때 130이라는 연관된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다고 하면 a-125와 a-5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125일 수도 있고요. 또는 a 값이 5일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a 돌려줘 보면 25의 x제곱이죠. 근데 5의 제곱이니까 2x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가 5의 제곱이어서. 근데 125는 5의 세제곱이죠. 얘가 5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2x가 3이라는 a가 돼. 따라서 x는 2분의 3이고요. 자, 다음 5의 2x라고 그랬죠? a라는 아이가. 그러면 결국 얘는 1제곱이니 x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베타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베타고요. 요게 알파가 되고 빼면 1이라는 값을 얻겠네요. 15번 가겠습니다. 그렇구나.
15번 보면 방정식이 주어졌어. 2차 방정식. 그러면 결국 근각계수를 관계를 이용하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돼. 그러면 밑이 2인 로그 a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두 근의 합이니까 6이 될 거고요. a, b는 곱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봤더니 밑이 달라. 그러면 결국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변형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얘가 로그 2의 b가 되고요. 로그 2의 b, 로그 2의 a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치환했다고 했으니까 이걸 치환해 놓으면 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a 곱하기 b분의 결국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b죠. 이렇게 제곱을 한 후에 나누시면 되겠지? 빼시면 되겠지? 근데 합이 6이니까 66에 36이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모에 지금 a, b가 있죠. 근데 a, b는 몇이야?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니? 두 개의 나눗셈 값이죠. 32가 되고 결국 16이라는 결과를 얻겠네요. 16번 로그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이랑 로그 부등식은 전부 다 이 밑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하고요. 제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고 결론은 x-5가 3분의 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부동 방향이 유지된다는 거. 자, 두 번째, 항상 로그가 나오면 밑과 진수의 정의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얘네들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라는 숨어있는 범위가 나오고요. 3분의 2x 플러스 k도 0보다 커야죠. 그러면 얘는 x가 2분의 빼기 3k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놓쳐서 많이 틀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의 x의 범위를 찾아보면 일단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3x 마이너스 15죠. 이건 3 곱했으니까 2x고 3k입니다. 그죠? 3을 곱한 거야. 이 분모 없애려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x가 되고요. 결국 3k 플러스 15라는 영역이 나오네. 이거보다 작다라는. 그럼 저 세 구간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5보다 크다라는 영역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2하고 3번은 2하고 3번 이 범위는 지금 방향이 얘는 크다고 얘는 작다지. 근데 만약에 크다가 이렇게 되고 작다가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세 개의 공통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크다와 작다가 이런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여기 어딘가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얘 2번, 3번 영역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해 보면 빼기 2분의 3k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k 플러스 15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양 자체는 이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 자, 근데 x 정수의 개수가 19개가 돼야 한대. 일단 여기는 5였고요. 19개가 돼야 한대요. 5보다 크다. 굉장히 많이 연관이 지어지네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k이고 여기가 3k 플러스 15.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안에 19개의 정수가 있어야 돼. 그런 자연수 K를 구해달래. 그럼 얘가 5니까 6부터 하나 카운트가 되죠. 여기다 더하면 얘가 24라면 여기는 지금 등호가 있어서 메꿔 있기 때문에 24라고 한다면 24부터 6까지 총 19개의 정수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3k 플러스 15가 24가 된다면 19개 되는 거고 결국 k는 3이 나와. 자, 그러면 k가 3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지워줘야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는 3k 플러스 15가 돼야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k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자연수 k니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음수니까. 그래서 그대로 3입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런 경우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17번을 보면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줬어. x의 범위.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검산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10의 x제곱을 4로 나눴더니 몫이 정수가 나왔고 나머지가 3이다. 이게 검산식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던 검산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찾는 거야? x를 찾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정보가 이 정수라는 거지. 그래서 정수만 남겨놓고 다 저쪽으로 이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수라는 녀석이 10의 x제곱 빼기 3을 4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수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얘가 4잖아. 그럼 얘가 약분이 돼야 한다는 거고 결국 이 분자에 있는 10의 x제곱 빼기 3이 4의 배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돼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고 우리가 수학에서 4의 배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4k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표현을 하나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4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4의 배수니까 k가 정수일 수 있을까요? 정수. 정수라고 해보면 정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k가 정수면 만약에 얘가 0이면 얘가 3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 10의 x제곱이 3이 돼야 돼. k가 0이라면. 그럼 얘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죠.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면 나머지 3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x라는 아이는 로그 3이 되는 건데 로그 3, 그렇죠?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k는 정수입니다. 정수. 0이어도 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네. 0이어도 된다. 0이어도 된다. x가 0이면
1. 그쵸?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10의 x제곱은 4k 더하기 3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x가 0에서 1이라며. 그러면 10의 0제곱, 10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결국 4k 플러스 3이 10의 x제곱이고, 걔는 1에서부터 몇 가지? 10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k 값이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네요. 0이면 3이고 1이면 7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k가 만약에 0이라면 10의 x제곱은 3이 돼서 x는 로그 3이 됩니다. 두 번째 k가 1이면 10의 x제곱은 7이 되고 결국 x는 로그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x값 두 개를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곱해져서 21, 로그 21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가겠습니다. 18번. 과학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문제가 나왔네요. 이 부분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 문자들에 대해서 봐야지.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h1이라고 그랬고, 지면에서부터 높이, 그 다음에 풍속 v, 그리고 두 개네요. 두 개가 있어. 높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H1과 H2.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요. 안정도 계수 K라는 말을 썼고, 표가 같았다. 그래서 안정도 계수가 무엇이냐라고 했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K에 대한 얘기긴 한데, 결국 이 식에서 K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V1, V2, H1, H2. 결국, 두 지역에 대한 이런 비율을 이용해서 K를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음, A가 지금 뭐로 잡을까? 좋습니다. 얘를 V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높이를 H1, 얘를 H2, 얘를 V1, 얘를 V2라고 하고 적용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V1분의 V2는 몇입니까? 4죠? 그래서 4의 2-K 제곱은 H1분의 H2는 4분의 2니까 5죠? 그래서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K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려놔야 하니까 지금 문제 보면 다 미시 2로 돼 있죠? 그래서 미시 2인 로그를 양쪽에 취해줍니다. 그러면 2-K는 내려오겠죠? 얘는 내려왔어. 근데 이제 4라는 저 숫자는 2의 제곱이죠? 그럼 2가 또 내려와서 얘랑 곱해지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2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요 2가 앞으로 나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는 서로 소거가 되고요. 1은 의미가 없는 거고. 따라서 K는 이쪽으로 와서 2 플러스 리치 2인 로그 5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보면 지금 보니까 그래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AB, 선분 AB와 만나도록 한 이라는 말을 했어. 결국은 교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 직선을 이은 선분과 만난다.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 로그 그래프는 두 가지의 있죠. 이 밑이 0에서 1 사이와 1보다 크다. 근데 자연수의 A라고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는 말을 해준 거야. 자, 그럼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로그라는 녀석은 반드시 x가 1일 때 0이므로 0,1을 지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서 y축이 정근선이면서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는 이런 형상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2와 25,1이라는 점이 있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2라고 하고요. 25,1이라고 해보자. 얘는 2구, 1이면 와우. 조금 더 그렸어야겠다.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표현이 될까 모르겠다. 요점 어딘가에 25,1이라는 점이 있을 때 그때의 요선분 이게 AB입니다. 얘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 A라는 값이 자 보세요. 저 어떤 의미냐면 A가 2면 X가 2일 때 Y가 1이죠. 근데 로그 만약에 20X면 X가 20일 때 Y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누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만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돼야 한다는 소리니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가 또 변하면서 얘가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눕겠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양끝점을 지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계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함수식에다가 점을 대입해 볼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지워도 되겠죠? 의미는 이해했으니까. 자, 그러면 y에다가 2 대입하고요. x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때 a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에다 1을 대입하고요. x에다가 25를 대입하면 또 다른 a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a를 찾기 위해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이라고 했어? 그럼 안 되죠. 어쨌든 찾아보자. 자, 그럼 여기서 a라고 지수의 힘을 빌려서 로그를 없애보자. 그럼 사라지죠. 그래서 a의 제곱은 5가 됩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a를 해보면 a가 2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결국 a는 루트 5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는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따라서 a의 범위는 얘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5는 2점 몇이죠? 그러니까 a가 3이 제일 작은 자연수고 25가 제일 큰 자연수겠죠. 곱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두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절대값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함수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밑이 3인 로그 빼기 x라고 보이죠. 그럼 얘는 일단 x의 부호가 바뀔 때 y축 대칭했다는 얘기야. 원래는 얘였고 y축 대칭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어, 요 함수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얘는 올렸잖아. 그럼 올렸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x축 대칭을 하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하고요. 이 상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함수, 요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빨간 선, 얘는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준비는 됐고요. 자, 그럼 보자고.
지금 여기 y는 3x, 우리가 지수와 로그는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얘네들이 3이라는 건 곡선의 이 굴곡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이 y는 3x랑 y는 빼기 로그 3 빼기 x라는 요 함수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문제가 풀릴 거야.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y는 빼기 x의 대칭인 상태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y는 빼기 x와 대칭 관계입니다. 요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빼기 x라는 요 함수는 y는 빼기 x 대칭이다. 자,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고 하면 이 대칭성에 대한 것도 잘 물어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x1, x2의 위치는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자. 지금 A, 요 교점에 x좌표가 x1이고 요 교점에 x좌표가 x2입니다. 여기가 x1, 여기가 x2란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절대값 x, 절대값 y 이렇게 있는데 y좌표는 여기죠. 그래서 이게 y2가 되는 거지. 2가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x2와 y2는 값은 같고, 절대값의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이런 상태에 위치한 거야. 여기가 만약에 빼기 3이면 여기는 플러스 3 이런 관계라는 거지. 왜? y는 빼기 x의 대칭이니까. 자, 그 얘기는 y2가 빼기 x2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y2가 빼기 x2, 부호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x2와 y2의 절대값은 같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잘못된 겁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래.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마이너스 2와 빼기 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x1이 지금 여기죠. 여기인데 그러면 x2라는 위치가 x2보다는 그냥 거야. x2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디냐고 묻는 거죠. 근데 만약에 x2가 x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다면 함수값이 요 곡선의 요 함수값과 그 다음에 이 y는 3의 x제곱이라는 요 함수값이 이쪽이 커야 돼. 반대로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다면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비교했을 때 얘가 커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자. 여기가 과연 마이너스 2인지를 보자고. 그러면 밑이 3인 마이너스 2가 대입이 돼서 2가 되겠죠? 색깔로 표현하자. 여기 이제 파란 점을 찾자. 자, 파란 점을 여기다 넣었을 테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는 9분의 1이죠. 얘는 9분의 1인 거죠. 3의 제곱의 역수니까. 그럼 얘가 9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얘기인데 2라는 숫자가 3보다 컸다면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서 얘가 크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9분의 1을 로그로 바꿔보자. 그러면 밑이 3이고 3의 9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3, 3 같은 상태야. 증가함 상태니까 2하고 9분의 1을 비교해서 3의 9분의 1제곱을 비교해서 큰 녀석이 큰 거죠. 근데 얘도 밑이 이고 얘가 3이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얘가 2의 1제곱이니 9분의 9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3의 9분의 1제곱을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또 바뀌냐면 2의 9제곱에 9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9분의 1, 9분의 1 같다는 상태에서 얘가 훨씬 크죠. 왜 2를 9번 곱했으면
500몇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큽니다. 그 얘기는 이 빨간 점의 위치가 파란 점의 위치보다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 x2가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쪽이 크지 않았다면 이쪽에 있었겠지. 안쪽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x1이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겠지.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x1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x1보다 왼쪽에 선상에서 확인이 된 거야.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x1, x2의 곱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x1, x2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값들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볼까? 일단 자, x1이 여기니까 a 여기 있죠? 그러면 요 3의 x제곱에도 대입할 수 있고 얘한테도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 a라는 점 x1이 대입했을 때 3의 x1과 로그 3의 마이너스 x1은 같은 겁니다. 이 함수가 이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x 넣는 거죠. 그 다음에 x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 이 b점이 x좌표 x2니까 여기다 x2 넣은 것과 요 함수는 빨간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미치 3인 빼기 x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로그가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로 표현하려면 더해야겠죠. 지수는 곱하기가 표현이 안 돼. x1, x2가 지금 현재 지수끼리. 그럼 얘를 더하기로 만들어야 하니 빼자는 얘기죠. 그러면 3의 x1 마이너스 3의 x2 뺀 거야. 그러면 뺐으니까 얘가 더하기로 바뀌겠죠.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 밑이 3하고 로그에서 더할 때는 진수끼리 곱해지니까 플러스 x1, x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 x1, x2가 위치가 뭐냐는 거죠. 진수죠, 진수. 진수는 정의에 의하여 0보다 커야 한다는 게 있어. 그건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1보다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아니구나. 얘가 1이려면 이런 의미야. 자, 3의 x1 값. 자, 3의 x1과 3의 x2 중에 누가 큰지를 보자고. 자, 보자요. x1이 지금 음수인데 더 작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x1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x2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x1, x2를. 그러면 얘는 일단 빼기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빼기 세제곱의 2분의 1. 얘는 빼기 1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27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27분의 1보다 3분의 1이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얘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얘가 음수. 이해되시나요? 얘가 음수란 얘기야.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여기 이 괄호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왜냐면 로그 3의 1이 0이잖아. 근데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0보다 작아지고 1보다 크면 얘는 0보다 커지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음수라네. 그럼 얘가 음수라는 것은 이 진수가 1보다 작아져야죠. 이해돼요? 그래프를 이해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지. 미치 3인 로그는 이건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 진수가 작아야 이쪽으로 와야 음수값이 나오고 1보다 커야 양수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가 음수이므로 얘는 1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말이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1번으로 갈게요. 21번은 지수방정식이죠. 그러면 2하고 16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리고 4분의 x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의 빼기 x제곱이 되겠지. 그쵸? 근데 2의 빼기 x제곱이라는 것은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6 들어와서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므로 6분의 1이 결과가 되겠네요. 22번 갈게요. 22번 보면 가우스 함수가 나왔네. 가우스 함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여서 예를 들어서 1.3이면 1.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1이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문제에 접근해 보자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n의 범위 두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n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 미만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로그 n은 뭐가 되냐는 거야? 로그 n 값을 구해보면 로그 100은 2고 로그 10은 1이죠. 그러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당연히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그 3의 n은 4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n은 뭐다? 10의 위치 3이네요. 3의 4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1이 정답이 되겠네.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보면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 보니까 교점을 A, B라고 했고 좌표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찾는 거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와 2 곱하기 4의 x제곱은 같다가 되겠지. 그쵸? 근데 4는 2의 제곱이므로 얘는 2의 2x가 되겠네. 2의 x의 제곱. 그래서 치환을 해서 2차로 끌고 갑시다. 그러면 2의 x라는 항을 a라고 치환하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a 제곱. 자, 넘어와서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a의 마이너스 1과 a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돌려줘야겠죠? 돌려주면 2의 x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빼기 1이므로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의 x제곱이 2라는 건 x가 1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은 0이 되겠네요. 24번 갈게요. 24번 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일단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입을 해서 A, B 값에 대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y에다 3 대입하고 밑이 4인 로그 마이너스 2니까 a 빼기 2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4 대입하면 x에 10 들어가니까 a 플러스 10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b 서로 없애주기 위해서 두 식을 빼보자. 그럼 아래에서 6 빼면 1은이 되고요. 얘에서 빼면 1 빼기 얘면 나누기로 바뀌죠. 빼기가 나누기,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 얘기는 진수가 4가 돼야 1이죠. 그래서 a-2분의 a 플러스 10은 4가 되어야 하고 결국 a 플러스 10과 4a 빼기 8이 같아야 하므로 a는 6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6인 걸 찾았고 a가 6이면 얘가 16이니까 4의 제곱 2가 돼서 b는 2가 되겠네. 자, 그런데 점근선이라고 했어.
자, 우리가 로그 함수를 이해를 해보면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y축입니다. 점근선이. 그리고 지금 현재 미시사니까 증가함수여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자, 그 얘기는 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한들 점근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여야 점근선도 따라온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사실은 b값은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a가 6이니까 x축을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우리가 찾고 있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빼기 6이라는 겁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보면 또 과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 이제 변수들에 대한 부분만 잘 보면 되고 에너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E라고 하고요. 리히터 규모를 M이라고 했어. 그리고 식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식을 이제 잘 활용해서 수치들을 대입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리히터 규모 9라는 말, 그리고 리히터 규모 3이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럼 리히터 규모는 M 값이니까 결국 자 보세요. 로그 10 에너지. 에너지가 이제 요거를 9짜리를 1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녀석 리히터 규모가 9일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E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히터 규모 3일 때의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E2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가 10의 K배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E1은 E2의 10의 K배 이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E1을 E2로 그냥 바꿔서 가볼게요. E2 곱하기 10의 K제곱이라고 바꿔서 가보자. 자, 이 값이 12.8 플러스 1.5 곱하기 M인데 M은 9죠. 이렇게 다음에 로그 10 곱하기 2의 2, 그냥 E2는 그냥 E2죠. 이 값이 12.8 플러스 1.5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변형을 해보자. 그럼 얘가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0의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2잖아. 그럼 로그가 더하기로 바뀌어서 로그 10의 K 플러스 1은 나가서 얘가 됐고 얘는 그대로 로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일단 계산을 하지 맙시다. 뺐을 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1.5 곱하기 9는 어떻게 되니? 9, 45니까 13.5까지만 계산해보고 그 다음 여기는 얘도 로그 10 플러스 로그 2,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1 플러스 로그 2, 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또 12.8 플러스 3이니까 4.5 이렇게 될 거야. 자, 두 식을 빼면 얘 소거되고 K만 남죠? 그럼 빼면 사라지고 얘는 어떻게 돼? 9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K값은 9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